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센터 필필멘트의 향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 최근에 물류센터에 관심도 많고요. 빠른 배송이 너무 주목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문을 받아서 빨리 달려가는 게 지금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플멘트가 잘해서 수주행을 잘해줘서 라스트 마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물류센터 필플멘트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2차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필플멘트는요 1999년에 이게 아마존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요 와이프하고 공동 창업을 한 게 뭐냐면 셔터하면서 CD 출판사적으로 만든 게 아마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처음에는 오프라인을 잘했던 월마트의 물류 전문가를 영입해서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전자상거래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 글로벌 전 세계에서 지금 주문이 오고 24시간 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존은 필필멘트 센터를 만들려고 전용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센터명이 필필멘트 센터. 저도 이제 2000년대에 제 기억으로도 2004년 5년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미국보다 2, 3년 뒤에 쫓아가거든요. 저도 2000년도 중반 전에 일본서 필필멘트 센터하고 라스트 마일 컨설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일본에 이제 사무용품이 나왔어요. 아스쿨. 아마 아실 거예요. 박표님이 아스쿨 좀 들어보셨죠? 아니요, 저는 아, 그래요? 처음입니다. 이 일본에서 어떤 기업이냐면요. 사무용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용에 관련된 B2B부터 시작해서 B2C까지 이제 갔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카테고리 확장하면서 내일 갖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 일본말로 아시다, 아스 내일이죠. 쿨,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거를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 포인트는요. 가장 좋은 거는 필필멘트 전용 센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도 보면은 물류센터는 다 필필멘트 센터라고 명칭해서 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쿠팡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아웃소싱을 중에 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송, 배송은 라우팅 동선이 길다 보니까 인프라에다가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누구한테 주냐? 전문기관 잘하는 쪽에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워낙 뭐 광역 거점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땅의 100배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동부, 서부 이동하려면 얼마나 반경도.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다 주다 보니까 잘하는 건 누가 한다? 본인이 하고 못하는 건 아웃소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하고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수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자사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필필멘트 전용 센터를 오사카 쪽에, 오사카의 이제 항만 쪽하고 도쿄에 이제 가와사키 쪽, 그쪽에 두 군데를 갖다 컨설팅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필필멘트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사 전용 센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필필멘트를 할 때는 물류까지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3PL, 3자 물류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필필멘트가 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물류센터 운영을 뭐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상품의 최소 단위가 있거든요. SKU가 있는데요. 이 모든 상품을 갖다가 잘 팔린다고 해서 물류센터에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주문량이 많아서 회전율이 높은 상품들을 갖다가 전진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들을 수요를 예측해가면서 물건을 적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SK도 최적화해야 되고 상품이 이제 이전처럼 물류센터에 들어와서 오랜 보관하는 부동 재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뭐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는 게 생명선이에요. 왜냐? 회전율의 싸움에 고객한테 빨리 갖다 주는 라스트 마일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필필멘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고 관리, 포장, 출고 처리하는 걸 우리는 주문을 받아서 한다 해서 오더 풀필멘트.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물류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창고 내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WMS라고 그래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창고에서 물건을 갖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낼 때 출하하고 나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배송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또 사전에 이제 주문이 와서 주문한 걸 처리하는 걸 갖다가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OM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류센터 안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했다가 아마존의 강점은 온라인이 강점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문이 와서 모든 걸 갖다가 빠르게 배송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까 이걸 갖다가 전자상거래에 적용해서 고객의 인터넷상 거래 주문을 처리한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커머스 필필멘트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자, 전자상거래가 왜 이렇게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국경 간의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은 눈앞에 보이는 거, 매장에 있는 것만 샀는데 온라인이나 전자상거래 확대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면은 주문한 게 이제 배로든지 항공으로 와갖고 또 검역을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예약된 기간 안에 내 집 앞에 문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자상거래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24시간. 전 세계 고객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량이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문량이 많을 때 이 주문량을 다 받으면 어때? 재고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량과 적정 재고와 주문량에 이걸 갖다 연동을 시켜갖고 어느 정도까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구입할 때 보면은 수량 100개 막 구매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로하면 뭐예요? 솔트 아웃 돼버리잖아요. 물건 다 팔렸습니다. 이렇게 재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결국은 계속 물건은 팔리지만은 재고량이 없을 때 고객에게 서비스를 맞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광고절 싱글데이 보면은 알리바바 아시죠? 네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 뭐 2019년에 데이터 보니까요. 44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자, 44조 원은요. 우리나라 지금 대형마트가 지금 점포수 줄고 있잖아요. 네.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을 앞서가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광군절에 파는 물건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전자상거래 주인데 이제 아마존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필필멘트를 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FBA라고 필필멘트 바이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이제 많은 아마존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고 서플라이 제공하는 이제 셀러들이 있거든요. 이 셀러들을 자체적으로 삼자 물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보관할 적정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규모가 작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요. 물건을 파는 것도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 거 있고 OEM 주문해서 오달 받아서 파는 게 있거든요. 수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상품을 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는 걸 아웃소싱을 주든가 삼자 물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고 관리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물건을 다 쌓아놓다가 물건이 안 팔리면 어때요? 재고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아마존 FBA를 참 잘한 거죠. 말하자면은 피킹, 포장, 배송 같은 거는 전문 기술을 갖춘 아마존이 판매 플랫폼을 역할을 대행하고요. 다양한 소규모 셀러 중에 잘 팔리는 물건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택은 누가 한다? 소비자가 선택해서 잘 팔리는 물건들은 계속 인기 상품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 상품은 계속 발주 보충해서 백업시켜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거래처들의 인기 상품을 관리하면서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전에 많이 질문 받죠. 박사님, 그래요.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비슷하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쿠팡도 아마존 버전을 비슷하게 쫓아가고 벤치마킹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매입이 아니라 물건을 갖다 팔리면 돈 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통이라든가 물류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선매입을 물건을 사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벤더 매니지먼트 VMI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생각하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적정 재고라든가 물량을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쿠팡은 물건을 보관하면서 뭐예요? 제가 이제 라스트 마일 빨리 배송해야 돼.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풀필멘트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로켓 배송 물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배송 경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설명합니다. 아무리 주문을 해서 물류센터에 잘 나가도요, 배송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배송의 경쟁력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1톤 탑차부터 해서 퀵, 오토바이, 라이더까지 주문을 하면 어때요? 그냥 빨리 배송 갖다 주나요?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요기요도 배송하면 28분 걸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고객이 원하는 건 바로 문 앞에,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문 앞에까지 갖다 놓고 결제는 사전 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면서 빨리 갖다 주는 게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물류 현장 로봇, 신기술을 융합한 자동화된 이커머스 풀필멘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결국은 배송의 경쟁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소비자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응대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주문하면은 빨리 갖다 줘야 되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등산 가서 짜장면도 배달해줘. 등산 가서 피자도 배달해줘. 우리나라의 배송 경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주문 받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아니 무슨 그냥 수요 예측도 아닌데 주문해갖고 짜장면하고 뭐 탕수육이 10분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측하면서 이제 어떤 점포 안에 있는 고객 아니면은 주문한 것까지 다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라스트 마일의 격전지는 아마 우리나라 머지않아 이제 우리나라에 와갖고 진짜 라스트 마일 배우러 가는 저기 기업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은 그만큼 생명선이 된 게 맞습니다. 자, 필필멘트 센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운영을 누가 하냐, 또 보관은 어느 정도 하냐, 또 운영에는 이제 프로세서 어떻게 하냐, 그다음 타겟은 어디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자사물류센터를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자사물류센터보다는 자신이 못할 때 뭐예요? 외부의 아웃소싱, 3PL 기업한테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대행업 3PL 업체들이 많은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 후배들, 대표들을 보니까 규모는 작은 것도 여러, 예를 들어 이제 한 거래 업체들이 5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면 어때요? 물량은 적지만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필필멘트 전용 센터를 만들어 갔고요. 비슷한 상품들을 카테고리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화주별로 거래처별로 이제 존을 나눠 갖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배송이 나갈 때 어때요? 한 번에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배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자사 차량을 통해서 배송을 막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는 원거리까지는 다 자사 물량을 할 수 없으니 물량이 수량이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택배로 다 물량을 주문을 주죠. 그래서 이제 전국 네트워크에 택배 쪽으로 풀필멘트는 자기가 하지만은 배송은 거의 택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의 아마존 재팬이 2000년에 일본에 진출해갖고 자, 물류센터는 전국에 이제 13개, 14개, 15개까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도 물류센터에는 키바 로봇이 돌아가고 있어요. 최신 물류센터는. 근데 전국에 이제 그 배송은 어때요? 자사 물류를 갖다가 배송하려니까 뭐 배송 사원 인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택배를 제일 잘하고 네트워크가 많은 야마토한테 그냥 배송을 다 줘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쿠팡은 전용을 자기네가 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송이라든가 고객 응대 서비스는 좋아지지만은 그만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PL 업체들도 자꾸 이제 전용 풀필멘트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서 B2B에서 B2C 물량 취급량은 많아지고요. 보관에서 출하의 속도가 지금 점점 짧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상품 조용의 라인업이요. 다품종 소량이나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주문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해갖고 또 우리나라 특징 뭐가 있습니까? 밤 12시까지 주문 받으면 후레쉬 배송 뭐예요? 아침에 6시, 7시에 문 앞에 갖다 놔준대잖아요. 그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은 밀집도 배송이나 일정한 지역 건네가 가능하지만 광역 거점이나 범위가 넓은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다가 배송의 경쟁력을 계속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필멘트 서비스는 여러분들 이게 보드에 사진 나가니까요.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보관된 물품을 찾아 포장하고 배송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수주 이행을 하는 걸 갖다가 필필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강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멘트만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이커머스의 최강 강자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 기업보다는 한 발 앞서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남과 똑같은 경쟁을 하다 보면 똑같은 파이에서 나눠먹기 파이밖에 안 되고 또 남들한테 좀 앞서가는데 2발 앞서가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발 앞서가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는 경쟁력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영업이익을 낳으면 남들보다 한 번 앞서서 계속 투자해갖고 그 시장을 확장시킨 게 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충성 고객은 영원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잖아요. 진짜 이게 전자상거래 충성 고객 하면 그러면 자꾸 서비스라도 쿠폰이라도 다양한 걸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도 해보고 전자책, 킨들도 만들어서 아마존 비디오, 그다음 프라임 멤버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혜택을 좀 준 적도 있고 또 프라임 회원이라서 연회비 얼마 내면은 그 사람들 앞에는 집 앞까지 갖다 주는 후레쉬 배송, 신선도 배송까지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아마존 후레쉬 외에도 시애틀에서 선보이는 오프라인 점포.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온라인을 강화하면 오프라인과 틈새가 보여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을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믹스형으로 해서 고객, 왜냐면 온라인에 있으면서 오프라인에 고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북스토어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계산대가 없는 아마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넣으면서 카테고리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아마존의 네트워크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풀필멘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우리 이제 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남들이 똑같은 거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특허를 다 내야 돼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에 따라, 용도에 따라, 컬러에 따라, 여러 가지 따라 다 있잖아요. 경쟁력이 있고 경쟁자가 많은 상품들은요, 특허를 많이 내야 돼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수백 건의 특허를 냈는데, 그 중에 한번 제가 필리핀트 향후 시장 지금보다는 저장 공간이 더 확장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하고 미국은 달라갔고요.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땅이 100배잖아요. 그럼 물류센터를 들어가면요. 물류센터가 그냥 층고가 높은 게 아니라 길어요. 와, 작업자가 그냥 피킹해갖고 동선하면 하루에 그냥 이동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키바 로봇을 도입해서 물건을 갖고 출고장까지 갖고 올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동남아의 일부 땅값이 비싼 나라는 어때요? 높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층고가 뭐 5단 높이다, 캐노피. 그래서 뭐 이제 10m다. 특히 이제 항만이나 저기 어디에요? 인천항이나 부산 쪽 가잖아요. 그럼 단층을 해갖고 도미 형식으로 만들어서 높은 거는 층고가 15m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도미니까 이제 이렇게 높죠. 심지어는 7단 쌓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물류센터의 로케이션을 7단 하면 이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해서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안전 신발, 안전모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장 작업자들의 어떤 안전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층고도 적정 층고가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5단 층고가 해야 된다. 왜냐? 효율성하고 캐퍼 이걸 생각해 갖고 너무 낮게 하면은 물류센터 땅값도 비싼데 그냥 물류센터 낮게 하면 어때? 박수님 돈 되겠습니까? 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물류센터에서는 한 부피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비싼 걸 팔아야 돼요. 자, 휴지같이 그냥 볼륨이 이만해 갖고 로케이션 관리한 거 어때요? 돈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서비스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이 확장될 것 같고요. 두 번, 이동하는 풀필멘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가 물류센터에는요, 픽스하고 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픽스는요, 로케이션을 지정해서 거기에 보관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풀이는 물건이 잘 팔리고 잘 나가는 거를 항상 전진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동선에서 회전율 싸움을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물건은 앞에, 회전율이 낮은 물건은 저 구석에다 놓거든요. 자, 편의점의 유통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동선이 있어서 물건을 잘 사가는 거는 매장에 눈높이에 갖고 이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에 놓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유통하고 물류는 이동하는 풀필멘트 센터가 확장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물류센터나 풀필멘트 센터를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장의 능력이 그 센터를 갖다가 좌우합니다. 센터장이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완 팔레트 안에 들어가는 보관 효율을 갖다가 얼만큼 가치 있는 거라든가 적정을 잘 만들에 따라서 저 보관 효율에다가 저기 물류비가 그만큼 절감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보면 이제 보관 기능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잘하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보관 효율에다 가치를 잘 만들었는데, 전문적으로 제 경험에서도 보면은 물류센터가 10,000평이면요, 10,000평 꽉 채우면 안 돼요. 보통 캐파는 70에서 80% 놔두고 나머지는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포크리프트가 이동할 수 있는 입고 출고 라인의 동선, 임시 물건을 놓는 거 그런 이제 일본 말로 가리오키하고 우리나라 임시 보관 장소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물건을 팔레트로 해서 쫙 보관 쌓아야 되거든요. 빨리 나가게끔. 이런 거를 해놓는 게 보관 효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풀필멘트 모든 작업이 추적이 돼야 돼요. 자, 요즘 이제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위치 추적 링크 돼갖고, 데이터베이스가 돼갖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풀필멘트의 수요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물류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물류센터는요, 저도 과거에 10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매장에 가면요, 매장에서 물건을 볼 수 있죠. 매장에서 사갖고 갈 수 있는 센터 기능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물류센터 풀필멘트는 뭐냐면은, 오래 보관되고 오래 정체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면 빨리 가져가는 거, 보여지면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는 스피드와 변화 속에서 속도를 내고 효율을 내고 최적화할 수 있는 센터가 가장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멘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 근데 마지막까지 들어서 감사드리면서요.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좋으셨으면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자, 코로나는 위드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 항상 건강하시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